그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봅시다. 예, 기권표. 기권표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죠. 예, 여러분은 또 보이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크게 해야 되겠죠? 예, 이게 어느 투표구냐면 서대문구 투표구네요. 이 서대문구 투표구에 신촌동입니다. 신촌동에 선거인수입니다. 여기 선거인수가 있고 투표수가 있어요. 자, 선거인수보다 많은 투표수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선거인수보다 많은 투표수. 기권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권표가 이제 선거인수가 있고 투표수가 있는데 투표를 안 한 사람이 이제 기권이죠, 기권.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하고 이제 부재자 투표나 이런 관내 사전 투표는 기권수가 원칙적으로 관내 사전 투표와 관내 사전 투표는 없는 게 원칙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2571 있으면 2571이 돼야 되고요. 3612 있으면 3612가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렇게 관내 사전 투표와 같이 4125표가 있으면은 4123표가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두 표가 기권표가 되는 겁니다. 두 표가. 그러니까 선거인 수가 투표수보다 당연히 많겠죠. 그런데 이 신촌동 같은 경우에는 2331표인데 선거인 수가, 그런데 투표수가 2332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1표예요. 마이너스 1. 기권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안산 단원갑도 그렇습니다. 이 김명년 의원이 진 지역구인데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이 관내 사전투표가 기권표가 있다는 것도 황당한 겁니다. 사실은 한 표가 선거인수와 한 표 차이가 있는 것도 이것도 의심해 봐야 되는 건데, 관내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죠. 한 표가 다 어디 갔냐. 그래서 기권표가 이렇게 1이 되는 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부일동과 같이 관내 사전투표가 2689인데 2690표가 되는 기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초창기에 국외 부재자 투표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선거인수가 0인데 투표수가 4로 해서 기권수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전주시 덕진구도 그래요. 전주시 덕진구도 이것도 마이너스 1. 국외 부재자 투표도 이렇게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리고 교자 이동도 마찬가지고요. 고양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창기에 있었던 거죠. 부여 청량군. 여러분, 부여 청량군 정진석이 이번에 걸린 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여읍에서 4591에 4592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문화동도 마찬가지고요. 광주광역시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재 일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예, 이렇게 기권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결국에는 이거는 전자개표기의 영향 때문이겠죠. 전자개표기로 올리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숫자가 안 맞아서 이제 관내나 관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0 이런 식으로 소수점 자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11개가 있다. 관내 사전, 제 부재자 투표는 또 전국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볼 건데요. 이런 어떤 일련의 흐름은 전부 다 잘못된 거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서면을 쓰고 있는데, 지금 준비 서면은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권수가 있는 이런 지역구의 관내 사전투표는 무효다. 경유지가 잘못된 관내 사전투표는 무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이제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무효라고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링크를 지금 구글 그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올리겠습니다. 내일 완전히 올릴 것 같습니다. 내일 올리고 여러분들께 돌리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하고요. 이 관내 사전 투표, 이런 우리의 투표지가 아주 신성하게 관리되어야 되잖아요. 출발부터 도착까지, 배달 완료까지, 집배원 누군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공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 투표지가 정말 불공정하고 의심스럽게 관리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도 나오고 선거인 수와 투표수도 틀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는 결국에는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고, 특별사전투표소는 설립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고기간이라든지 설치할 때 공고를 해야 된다든지, 9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법률상에, 이 공직선거법은 강행법규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법규예요. 그런 법률을 어긴 것부터 잘못됐는데, 특별사전투표소를 거쳐간 경유지들은 엉터리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것도 결국에는 무효사유거든, 무효사유. 선거는 타국의 예와 같이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미국이나 네덜란드나 했는데 오스트리아 의심스러워도 무효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죠. 지금 현재 대법원의 태도로 볼 때. 그래서 저희 지금 소송 대리인단이 이제 1인 시위를 하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일이나 모레부터 또 아침부터 가서 출근과 퇴근일 때 이제 또 대법원 앞에서 이제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고, 이미 이제 우리 국민 수사대에 의해서 많은 부정이 밝혀졌고, 결국 이로 말미암아 모든 총선이 다 무효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